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신유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가장 자주 쓰이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관하여 각 조항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크게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대상을 정하는 부동산의 표시 항목과 계약의 조건을 표기하는 계약 내용, 그리고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게 특별히 약정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는 특약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특약 사항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계약의 내용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반드시 합의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매매 계약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기재하여 특정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소재지가 기재되고 토지라면 지목, 면적, 대지권 종류, 비율이 기재되며 건물이라면 구조, 용도, 면적을 기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표시는 부동산 등기 사항 전 부증명서 등 공부상의 기재에 따라 작성되지만 등기되지 않은 목적물이나 특이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 등 공부에 확인되지 않지만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표시에 기재되거나 특약 사항에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표시에 기재되지 않은 부분 또는 포함되지 않는데도 기재된 부분은 향후 분쟁이 생길 때에는 매매 대상 목적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계약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협회 등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매매 계약에서 해당 양식을 기본으로 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1조 계약의 목적에서는 부동산의 표시에 기재된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에 의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점이 가장 먼저 기재됩니다. 이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단순히 지급에 따른 편의에 따라 기재하거나 지급받지 않은 금원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 금원의 성격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매매대금 총액의 10% 내외로 결정되는 금액이고 계약 당일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10%를 초과하는 고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금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을 때 매수인의 기책사유라면 계약금의 몰치, 매도인의 기책사유라면 계약금 배액 배상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급액이 적더라도 계약서 기재 계약금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금의 경우에는 중도금 이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계약 해제의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잔금의 경우에도 중도금과 마찬가지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 해제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소유권 이전 조항에서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내용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고 부동산을 인도해줄 의무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와 법률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내가 제공해야 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3조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이때 완전한 소유권이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어떠한 사유가 없이 매수인이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제한이 없도록 권리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 체결일 이후에 이러한 제한이 있더라도 잔금 지급 전까지는 그러한 권리관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 경매 등의 문제도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까지 모두 해결한 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4조의 경우 지방세의 부담에 관하여 정하는 것은 신축 아파트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납부 기준일을 매년 6월 1일인데 이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해두지 않으면 신축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이후 나중에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재산세의 부담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4조와 같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세금의 부담자가 정하여 지므로 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제5조 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65조에 그 규정이 있지만 매매계약서에 그 내용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지급한 계약금 등을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때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를 중도금 지급 시까지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쌍방은 계약금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고, 만약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매도인의 동의 없이 중도금의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약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6조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특약 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최고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서면 통지 등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6조에 대하여 서면 최고가 불필요하다는 내용, 또는 손해배상의 기준액을 계약금이 아니라 당사자가 정하는 금액 등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개보수의 경우 지급 시기를 잔금 지급시 등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른 시기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의 과실 없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에도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대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었을 때에는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감액된다는 내용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중개인으로부터 중개대 상물확인서와 공제증서 등 사본을 교부받아야 하고, 이러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공제금은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 주체는 달라지게 되지만 공제금이 보장하는 손해의 한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 원을 한도로 하지만 2023년 1월부터 2억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거래별로 2억 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기간 중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액이 2억 원이므로 실제로 피해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